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수가 계속 넘칠 듯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도 보수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어떤 스펙트럼을 넓히고 통합하는 차원에서도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다 두루 열어놓고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표 시절 보니까 일단 네 편 내 편 가려서 인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주로 역량, 적재적소냐 이걸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 그것도 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여의도역에서 김정호가 떴다. 그래서 처음에 김정호가 뭔가 봤더니 이제 의원님하고 이제 정은경 위원장, 호사카 유지. 예, 세 분이 이제 어떻게 뭉치시게 된 건지 이게 좀 재밌는 조합이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그 김문수 후보의 망언들, 특히나 이제 일제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었다. 논리적, 국제법적, 또 법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거를 쭉 연구를 해오시고 짚었어요. 마침 오늘 정은경 청장님을 네. 사실은 제가 영입을 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 청장님이 저희 지역에 유세를 한번 같이 와서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신 김에 같이 하자고. 근데 뭐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김정호가 딱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거예요. 정은경 청장님이 아주 대중치료적이 좋아요. 일단은 국민적 신뢰가 높은 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코로나 때 그 어려울 때 그래도 정은경 청장의 얘기를 들으면 좀 왠지 믿을만하고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이름은 호사카 유지지만은 올바른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고 한 것을 각종 방송 등을 통해서 오늘 국민들이 많이 아시고.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조합인데 다 거부감이 별로 없는 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게다가 제가 춤을 좀 시켰거든요. 선대위 교성을 앞두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분이 참여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하루를 고민하시고 딱 흔쾌히 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딱 하루요? 하루. 근데 이분이야 뭐 정치를 해온 분도 아니고 정치 욕심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근데 진짜 나라가 바로 가고 정권 교체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냥 하겠다 이런 식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고맙더라고요. 이번 선대위에 결합하신 분 중에 최고의 대중적인 허간 인사가 한번 탄생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민들이 대부분 밤잠을 너무 오래 잘 못 자고 마음이 불편하고 울렁하고 그래서 다 약간 스트레스에 정신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은경 청장 같은 분이 일종의 지금 필요한 국민 힐링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그런 힐링을 하는 은경 언니로서 됐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길게 중언부언하지도 않고 짧게 하면서 절제력도 있으면서 이게 또 몇 번 하니까 조금 늦어서 뭐 그렇죠 이런 거 연호도 이제 끌어내시고 호응도 받으시고. 아유 맞아. 뭐 박수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소위 TK 지역의 보수 인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대거 결합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상적인 보수 정치를 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 보수 정치의 젊은 분들이 계속 결합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풀이 중요한 게 선거 자체도 자체지만 이제 뭐 혹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뭐 가장 큰 관심사가 아무래도 뭐 조각 뭐 이런 부분들일 텐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좀 또 뭐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좀 연락을 하시고 하실 텐데 사실 뭐 인재 풀이 좀 좁다. 뭐 그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가 나면 뭐 다른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게 회전문 인사 이런 비판들을 좀 많이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인재 영입하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연관성이 없지는 않을 텐데 네.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수가 계속 넘칠 듯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 정당이나 이념을 달리했던 보수 진영의 좀 주요한 분들도 계속 결합을 하고 계시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도 보수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네. 그런 어떤 스펙트럼을 넓히고 통합하는 차원에서도, 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도 다 두루 열어놓고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표 시절 보니까 일단 네 편 내 편 가려서 인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주로 역량, 적재적소냐 이걸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 그것도 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직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것에 적합한 분이라면은 쓰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폭은 넓어지겠죠. 국민들 관심은 그럼 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떤 동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한 사람으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또 뭐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인력들 전반이 다, 첫째는 역량이고 둘째는 어느 진영 또 어떤 궤적인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가려는 길이 같은가, 그런 철학적인 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역량이 있으면은 통합적으로 잘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면은 네.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선상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친서관계로 사람을 그렇게 결정적으로 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당청 관계는 좀 앞으로 맡게 될 당대표는 좀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정부의 역대 경험을 쭉 돌이켜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최근에 무조건 대통령을 만든 세력은 단합해야 한다. 단합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국정도 성공하고 대통령도 성공하고 그 당과 국회의원들과 구성원들도 다 성공하고 그리고 나라에도 좋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정권이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합이 제일 중요하겠죠.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뭐 그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단합 이런 쪽은 지양해야겠죠. 거기서의 단합이라는 것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그를 위한 단합 이런 거겠죠. 그냥 대통령이 엉터리인데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그건 단합이 아니라 같이 쭉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죠. 아니 도대체 작년에 계엄을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그냥 예측한 거죠. 설령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계엄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누가 막 요새 어느 날 이렇게 될 거다고 가르쳐줘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에 김영현 장관이 때 아닌 때 임명되는 것을 보고 왜 저런 소위 TPO의 시기에도 맞지 않고 대상에도 맞지 않고 모든 점에서 적절치 않은 인사를 하지? 저 인사의 배경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캐 들어가고 퍼즐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퍼즐을, 이 퍼즐은 계엄으로 행하는 퍼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확신하게 된 거죠. 단순한 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의구심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스터디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또 제보 얘기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보를 처음에 받아서 문제의식을 가진 경우도 있고, 저는 아까 말씀처럼 저는 뭐 주식 투자는 안 하지만은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어떤 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알아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 시장의 흐름을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 공개 정보만 가지고 쭉 이렇게 잘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다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큰 논리적인 흐름이 있고, 그 전제하에서 이런저런 당연히 이제 제보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다 되는 거죠. 우리 김문수 후보는 뭐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이가 단순하게 뭐 예전 논법으로
양자 대결 느낌으로 가게 되니 이제 단순히 지지율이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민심의 좀 흐름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조금씩 격차를 좁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예상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힘을 지지해왔던 분들이 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 지지율에 뒷받침이 돼서 상당 정도 그 격차는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5%냐 7%냐 10%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좁혀지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맨 마지막에 좁혀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벌어진 결과가 나올 거다 생각해봅니다. 그거보다는 나중에는 결과가 좀 좋게 될 것이다. 뭐 빅텐트론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야사당 분들이 이제 오히려 민주당으로 오셔서 저쪽은 빅텐트가 주창을 했으나 쳐지지 않고 이쪽은 텐트가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모습인데 이준석 후보의 어떤 뭐랄까요? 뭐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거에서의 변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니까 보수 지지층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번엔 안 돼도 앞으로 좀 씨앗을 남겨놓자 이렇게 해서 그 지지 공간이 조금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이제 이 준석 후보도 사실은 국힘하고 최종 단일화를 상당히 깊이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워낙 국힘이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독자 완주하는 쪽도 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전히 국민의힘 쪽에서 우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당연하고 가능한 필요한 프로세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낼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어떤 향후의 보수 선두주자로 어떻게 나설지 이 지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계속 안 하겠다고 할지 안 한다고 하면서 조금 더 몸값이 높아지면 또 하게 될지 봐야죠. 네, 저희 뭐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이번 대선에서 내가 이 공약은 꼭 한번 밀어서 좀 성사시켜서 한번 잘 해보고 싶다. 차기 정부에서 꼭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 하나랑 그다음에 이 공약은 내가 보고를 했던 이재명 후보가 너무 좋아하더라. 요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십시오.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뭐니 해도 경제를 살리고 성장을 회복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장을 확실하게 궤도에 올려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안착하면서 장기적으로 문화 국가로 가는 기틀을 닦는 것인데 그러자면은 성장 동력,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겠다는 경제를 살리고 성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제일 큰 거고 그것의 구체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어 A, B, C, D, E 뭐 F, G, H, I 있는데 AI, 바이오, 디펜스, 그러니까 국방, 푸드, 음식, 그다음에 이제 F, C, D, E, 에너지 뭐 이런 것까지 그런 전략적 산업에 대해서 진흥하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좁혀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역시 최우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BCD라는 것도 과거에 제가 조금 관여해서 제안을 한 것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대선 굉장히 좀 짧은 대선이어서 이게 좀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사실 이번 선거 기간 이전부터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 뭐 클로징 하시는 뭐 이런 멘트로서 좀 어떤 부분을 좀 유권자들께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 IMF 때 결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살리는 것은 김대중이라는 인물도 있었지만은 김종필, 박태준이라는 보수의 거두들이 정권을 바꿔야 되겠구나,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이번에는 김대중이구나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IMF보다 더 어려운데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큰 방향을 바꿔야 되고 선진국에 안착해야 되고 그때 현실적으로 이재명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 판단을 다른 길을 걸었던 분들 가운데 많은
보수, 흔히 보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격변기 때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재명 후보를 좀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